반갑습니다. 이 캘리그라피 수업을 이제 막바지로 좀 접어드는데, 점점 날씨가 너무 더운데, 코로나가 더 이렇게 극성입니다.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걱정이고, 2학기 때는 어떻게든지 이 대면 수업을 통해 가지고, 그 캘리그라피의 맛을 제대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, 2학기마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장담이 좀 어려운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. 특히 올 여름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. 아마 사상 최고의 어떤 더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여러분 건강도 좀 걱정이 좀 되고요.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휴식 잘 취하고 또 캘리그라피를 하는 데 있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콘텐츠거든요.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피드백을 좀 했어요. 영화 제목을 쓴 걸 가지고 몇 명이 했는데, 중요한 거는 그 시간대에 올린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올라온 이 작품을 보고 여러분하고 같이 다시 또 피드백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볼게요. 자,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이제 글을 썼어요. 여기서 이제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 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나름대로의 큰 변화를 이끈 것,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길게 내렸잖아요.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이 행자 같은 경우도 두껍게 가면서 얇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, 그 다음에 복했던, 행복했던에서 이 했던, 또 들의 이런 것들은 좀 작게 가고,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내준 부분들은, 그 다음에 여기 이 여백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단지 뭐냐면 이제 우와 리 사이에 요 글씨의 굵기가 좀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죠. 여기서도 좀 굵기를 조금 더 좀 차별화 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고요. 요 우 같은 경우는 속도를 약간 좀 빨리 해주면은 훨씬 예쁜 글씨가 될 것 같아요. 교수님 한번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을 한번 좀 써볼게요. 행복했던 시간 교수님 한번 써보겠습니다. 많이 번지네요. 물이 많은가 봐요. 예. 자, 똑같이 했어요. 그죠? 예. 여기서. 자, 빨리 가야 돼요. 빨리 가야 돼요. 그 다음에 행복했던 시간. 행복했던 그죠? 예, 시간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우리 학생이 쓴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 더 글씨의 두께, 이 두께 보죠? 예, 보이시죠? 예,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때 글씨의 변화, 두께, 이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요 글씨 두께랑 요 두께랑 틀리죠? 예, 그 다음에 이런 드레는 요거는 빨리 써야 돼요. 잘못하면 번지니까.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 두면서 얇게 쓰는데, 약간 올라갔어요. 우리 드레는 이렇게 약간 올라갔죠? 이렇게요. 예, 올라갔는데, 여기에 분명히 요 수평과 요 수직이라는 부분들을 지켜줘야 돼요. 요건 수평이죠? 예, 수평. 요건 90도. 여기 질서를 지켜줘야 돼. 이걸 이제 질서라고 합니다. 질서. 그러니까 요 질서가 약간 무너졌어요. 약간 무너졌어요. 물론 이 질서 말고도 그냥 삐뚤 어눌하게 쓰는 방법들은 여러분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해봤었죠?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고요. 복자 같은 경우는 이 휙 날렸잖아요. 이렇게요. 3자 해가지고 이렇게 날렸는데, 요건 바람직하지 않아요. 여기 시선이 일로 다 가버리거든요. 일로. 네, 그래서 복자를 이렇게 끊어주게 얇게. 특히
이 받침은 작게 써요, 다. 이런 받침 작잖아요, 그죠? 상대적으로 작아요. 이거 작잖아요. 이렇게 이응이 같이 있을 때, 그러면 처음에 있는 이응, 위에 있는 이응은 더 크고, 밑에 있는 이응은 작게 쓰는 겁니다. 항상 이게 규칙이에요. 이렇게 써야 글씨가 어떻게 된다? 안정감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, 자, 이런 형태가 되게 안정감 있게 그렇게 써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감각적으로 잘 썼어요.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제대로 배우면 너무나 잘 쓸 그런 글씨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도둑들이라는 영화 제목을 이제 썼네요. 도둑들. 나름대로 감각이 있어요. 이런 어떤 글씨라든가, 그 다음에 길게 빼는 글씨라든가, 이게 필력이 좀 보이네요. 좀 도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한 것보다는 좀 거친 게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교수님이 저걸 거칠게 한번 써볼게요. 거치게 쓰려면 어떻게 되죠? 먹물 좀 빼야 돼요. 이렇게 쭉 빼서. 자, 도둑들 한번 교수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썼죠? 자, 이렇게. 자, 뭐 이렇게 여기서 교수님이 여기서 얇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굵게 나왔네요. 예? 이 부분은 좀 참고해가지고 다시 옆에다 써볼게요. 자, 이렇게 썼죠? 도, 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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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들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쓰면은 훨씬 더,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길어지니까, 이거 좀 짧게 해서 멈추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. 자, 참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암살이라는 거예요. 암살도 지금 이제 여기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쫙 한 것은 아주 예쁘게 잘 쓴 것 같아요. 이 암살도 이런 느낌도 좋고 정말 감각이 있네요. 이 글씨를 상당히 감각적으로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좀 더 빨리 쓰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. 거칠게. 왜? 붓의 속도가 이렇게 빨리 지나면은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나면 이렇게 거칠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종이가 먹물을 먹기도 전에 붓이 지나가는 겁니다. 예? 그래서 요건 뭐죠? 요건 휙 갖고 찍었나봐요. 이렇게요. 예?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암살 잘 썼어요.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 한번 써볼까요? 이것도 암살은 정말 묵직하게 쓰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날카로움도 좀 있어야겠죠. 예? 살자가 중요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쫙 갈 수 있게.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?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거친 느낌 나죠? 이렇게. 이 속도가 빨라야 돼요. 휙 지나가야 돼요. 이렇게 휙 지나가야 돼요. 휙 지나가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거칠 느낌 나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쫙, 그래서 이거 멈춰줘야 글씨가 마무리가 돼요. 이렇게 휙 날리면 안 돼요. 이렇게 휙 날리면 안 되게 멈춰주게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암살을 한번 써봤습니다. 네. 자, 이 명량이라는 글씨를 썼어요, 우리 학생이.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덧칠한 자국이 많이 있네요, 이렇게. 덧칠을 많이 했어요. 일단, 이 명량이라 그러면은, 명과 량 사이의 크기가, 이게 지금, 양자가 너무 크죠?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많이 생겨요, 이 공간이. 그 다음에 이 이응이 이렇게 크게 가게 되면 글씨가 전체가 깨져버립니다. 그래서, 덧칠한 것 같아요. 보니까 조금 더 붓을 자연스럽게 덧칠 안 해도 괜찮아요. 단지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거 있죠. 공간을 줄이기, 그 다음에 받침을 작게 하기, 예?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양자 같은 경우도 뭔가 전쟁의 느낌이 좀 안 나잖아요. 그렇죠? 예? 자, 교수님이 그 느낌을 한번 써볼게요. 자,
자, 명자 썼죠? 예. 양자 내리는 겁니다, 이렇게. 명량, 이렇게 쓰면은,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왔잖아, 이렇게요. 이렇게 내려왔지? 이렇게 내려왔죠? 여기서 받쳐주는 겁니다, 이렇게. 받쳐서 거칠게. 여기 보이시죠? 거친 것들. 그래서, 이응 보세요, 이응. 이응이 지금 우리 학생이 쓴 거는 아마 이만하게 썼을 거예요. 근데, 이응 반드시 작아야 돼요. 그래야 이 글씨를 조화가 돼요. 여기서 커지게 되면 이게 깨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이응들이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포인트. 그 다음에 보세요. 여기 사이와 사이가 어떻습니까? 떨어진 것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좁게 떨어져서 이렇게 써야 된다. 자, 이해가 되시겠죠? 응. 이 학생은 지금 명량 이렇게 썼는데 좀 아쉬운 거는 요게 조금 더 작고 얇게 썼으면 좋았다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. 요 이응 있죠? 이응을 얇게 좀 더 요 정도 얇게 썼으면 더 예뻤던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잘 썼어요. 아주 교수님이 칭찬하고 싶네요. 이게 나름대로 지금 덧칠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번짐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보이네요. 이렇게 화천지에다가 써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느낌이 좋아요. 감각적이에요. 여기 좀 작게 쓰는 게 좋아요. 이거 작게 쓰고 이걸 좀 길게 떨어뜨리면 약간 더 떨어뜨리게 하고 여기서 빠지면서 조금 얇게 빼서 두껍게 나가는 게 좋아요. 여기 더 얇게 갔으면 이런 느낌 좋잖아요. 그죠? 명량 여기서도 요 여와 야 있잖아요. 야를 여기 작게 쓰면 훨씬 더 예뻤을 것이다. 양도 이 기울기 아니라 이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여기 공간을 주지 말자는 얘기죠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이쪽에다 주면 훨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각적으로 잘 썼어요. 칭찬할 만합니다. 자, 좋아요 이게. 예. 자, 명량 이 거칠고 이 느낌 너무 잘 살렸어요. 이 느낌도 좋고요. 아주 좋아요. 아주 교수님이 보기에 나름대로 연습을 좀 많이 한 흔적이 보이네요. 하나만 딱 쓴 게 아닌 것 같아. 굉장히 흡족하게 잘 썼습니다. 이제 여기 붓에서 전쟁의 어떤 거친 느낌들을 살리려고 잘 사는 것 같아요. 느낌 자체가 이게 거친 느낌 있잖아요. 이게 붓을 빨리 가가지고 이 거친 느낌. 그다음에 여기서 속도감 있게 쫙 나가면서 어떤 포탄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 이러면서 명량의 어떤 그 명량 해전의 어떤 치열함을 표현하려고 나름대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이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. 자, 이 학생이 누가 썼나요? 보면은 문예슬 예슬이 학생 잘 썼어요. 수고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베테랑을 했네요. 자, 베테랑 베테랑 나름대로 여기서 지금 요 굵기와 요 굵기를 다르게 한다는 것, 그 다음에 굵고 빠지면서 얇게 가는 점,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랑 요거 다르죠.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연습을, 이 교수님 수업을 아주 잘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지문에 랑자가 여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덮어서 시작을 했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여기 이 여백이 줄어들겠죠.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. 그러면 이 여백을 줄인다고요. 그러니까 여기 배와 태 사이에는 거의 여백이 없잖아요. 근데 랑 사이에는 이 안에 여백이 생겨버린다고.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은 훨씬 더 좋은 글씨가 될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국제시장이라는 글씨인데, 국제인데 이 제자가 조금 국제시장에서 이 제자만 조금 좀 다른 글씨 느낌이 나요. 이렇게 보면은 국시장 이 부분은 좀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, 얘가 이 모음이 이렇게 길게 빠졌죠? 모음이 길게 빠지니까 이 끝에 이게 휘어지는 거는 붓글씨체예요.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국제시장 교수님 한번 옆에다 써볼게요. 국제시장 할 때 우리가 여 있잖아요. 어죠. 어이죠. 어이가 저렇게 꺾어지면 붓글씨처럼 보여요. 자, 국제시장을 좋습니다. 국제시장을 이렇게
국자 쓰고 제를 예, 이렇게 그 다음에 자, 시장 자 국제시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응이 바짝 붙었잖아요. 근데 우리 학생은 여기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. 이렇게.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? 여백이 생겨버리잖아요. 그죠? 그 다음 우리 학생은 여기서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. 이렇게 빼니까 어때요? 여기 나머지가 다 여백이 생겨버린 거예요. 여백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딱 덩어리감 있게 네, 이렇게 덩어리감 있게 써주면 훨씬 더 재미가 있다는 거를 교수님 참고로 좀 여기 덩어리감 있게 잘 써주면은 글씨가 훨씬 더 조형미 있게 나온다는 것. 이런 부분들 여기 이응이나 그 다음에 여백 줄이는 거 이걸 봐서 참고를 잘 하시면은 좋은 글씨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다음에 볼까요? 국제시장 괴물 나예진 학생 괴물. 자 괴물 썼어요. 좋아요. 예 괴물.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괴물에서 글씨의 굵기의 변화가 좀 적은 거예요. 조금 더 굵게 좀 빼주고 좀 거칠게 좀 빼주면은 훨씬 예쁠 것 같아요. 글씨의 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괴물스러워요. 좋아요. 여기서 글씨의 굵기와 그 다음에 거칠기만 좀 추가되면은 훨씬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여기 태극기 휘날리며. 자, 태극기 휘날리며. 자, 여기서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는, 지금, 우리 이런 선도 있잖아. 그 다음에 이런 부분.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글씨의 형태가 깨져버려요. 전체적으로. 왜냐면은 글씨는 일관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틀리잖아요. 그죠? 요건 좀 뭉툭한데, 요거는 끝에 뾰족하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붓글씨체의 그 붓의 어떤 획에 대한 부분들,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, 중구난방이 아니라 질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씨 크기를 좀 달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며나 이런 것들, 리며, 예? 날리며 뭐 이런 글씨는 좀 작게 써도 되거든요. 휘를 좀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태극기 휘날리며 하면서 휘자를 조금 강조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좀 작게 한번 써볼게요. 휘날리면은 정체보다는 좀 이렇게 날려 쓰는 게 좋아요. 자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이 각도로 그 다음에 휘날리며 요즘 휘는 좀 이렇게 좀 강하고 거칠게 그냥 날리며 이렇게 태극기 휘날리며 이렇게 써주면은 지금 휘날린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각도로 써주라는 얘기죠. 이렇게 그럼 훨씬 더 느낌 자체를 휘날린다는 느낌이 좀 나겠죠. 그 다음에 지금 이 세로선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요. 이게 지금 붓글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안 돼. 그냥 이렇게 써줘야 돼.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써줘야 전체적인 글씨가 한자가 예쁜 게 아니라 못생겼는데 모아놓으니까 예쁜 거예요. 그게 캘리그라피의 맛이거든요.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거 아저씨라는 글씨를 썼네요. 네. 아저씨 해가지고 좋긴 한데, 지금 여기서 이제 아저씨가, 지금 이 씨와 이 저의 이 너무 점점 이렇게 찍다 보니까 글씨의 가독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글씨의 굵기가 이거랑 보이시죠? 이 굵기가 다 같다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강조를 좀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썼네요.
아저씨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번. 자, R을 강조했네요. R은 좀 크네요. 이렇게. 그럼 교수님도 한번 크게 한번 써볼게요. 자, 그 다음에 저가 위로 올라갔어요. 그죠? 저를 한번 위에 한번 써볼게요. C. 이렇게. 같은 거라도 글씨에 변화를 좀 많이 주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. 지금은 우리 학생이 쓴 것처럼 이렇게 레이아웃을 한번 써봤어요. 근데 자, 실제로 쓰게 되면은 아저씨를 자, 옆에다 교수님 한번 써볼게요. 자, 내립니다. 이렇게. 그죠? 예. C.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괜찮아요. 그래야지 이렇게 안정감 있게 보일 수 있다는 것 참고를 좀 해주세요. 자, 신과 함께를 썼네요. 신과 함께 죄와 벌. 이 친구는 이 벌에서 이렇게 쭉 나를 이렇게 보내는 거라든가 신과 해서 니은과 이렇게 이어서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그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풍부한 학생이네요.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그 어떤 구성도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내서 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배우게 되면은 예쁘게 잘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단지 이제 글씨가 다 굵기가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네요. 글씨의 굵기를 좀 달리하고 그 다음에 글씨의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죽여야 될 부분, 살려야 될 부분. 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과를 좀 줄이고 신, 과 작게 쓰고 함자를 크게 쓰고 깨를 좀 작게 쓰고 뭐 이런 어떤 비율이 좀 들어가면은 훨씬 예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. 어쨌거나 독창성이 상당히 있어요. 이게 날리면 안 돼요. 특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. 붓으로 이렇게 휙 날리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깨져요. 이 같은 경우도 이거 오돌솔돌 나온 거 있잖아요. 뭐 이런 부분들, 이런 것들, 그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, 이런 부분들, 이렇게 휙 날리는 것. 날리려면 다 날려야 되거든요. 날리면 다 날려야 돼요. 그래서 좀 아쉬운 게 크기와 그다음에 글씨의 어떤 굵기 이런 부분들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. 권나리 학생이네요. 그죠? 자, 다음 거 볼까요? 자, 이제 알라딘이라는 영화 제목을 썼네요. 이렇게. 나름대로는 여기 어떤 그 글씨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관성은 좀 있어요. 약간 좀 어눌하게 쓰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요. 질서도 가지고 있고 약간 글씨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네요. 그죠? 기울어졌어요. 이렇게요. 근데 이것도 같이 기울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. 단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알라딘에서 다 같은 크기가 아니라 라자가 굉장히 커 보이죠. 사실 라자가 받침이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R자를 키우고 라자를 좀 작게 해서 딘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. 이런 부분들도 괜찮아요. 이렇게 써서 3으로 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. 약간 좀 우둘툴툴하게 일부러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둘툴툴하게 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컨셉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이런 효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. 자, 구세라 학생이 썼네요. 그죠? 네. 자, 알라딘을 교수님 한번 써볼게요.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알라딘을 자, 알라딘 자, 라를 좀 죽이는 거죠. 밑에서 이렇게 해서 알라, 그죠? 예, 딘은 여기서 푹 찍고요. 자, 이렇게 자, 알라딘 자, 이렇게 얇게 얇은 선들 있죠? 이거 보시죠? 얇은 선들. 예? 그 다음에 라짜도 죽였잖아요. 라짜를 이렇게 죽였어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과 정사각형, 그 다음에
이런 형태.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. 이렇게요. 보이시죠?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마감하는. 그래서 알라딘이 조금 더 이렇게 질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, 좀 어눌하게 한번 써볼게요. 어눌하게 알라딘을. 자,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알라딘. 자,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라. 자,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.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. 이렇게 자연스럽게. 그러면 요 느낌하고 요즘 틀리죠? 예, 이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괴물이라는 글씨를 썼어요. 이게 좀 이렇게 좀 세로로 찍었네요. 이렇게. 이 부분은 지금 교수님 칭찬하고 싶은 거는 요 느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질서를 좀 가지고 있어요. 요 느낌들 보시죠? 이런 느낌들, 요 느낌들. 단지 뭐냐면 글씨의 굵기를 조금 달리하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기에 대한 부분을, 이렇게 물자가 약간 내려왔으면 혹시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지금 일자가 돼 있죠. 물자가 약간 내려왔으면 더 예쁘게 나왔을까, 멋있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. 여기서 거칠게 쫙 빼주는 게 더 거칠게. 이런 부분들 좋아요. 이런 부분들. 예? 이런 부분들 좋아요. 거칠게 쫙 빼주고. 날리지 말고 그냥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여기 부분도 보이시죠? 이건 날리지 말고 멈출 것. 그럼 훨씬 더 예쁠 것, 멋있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. 좋습니다. 자, 국제시장이라는 글씨를 썼어요. 이게 국자 같은 경우 좀 거칠게 쭉 뺐어요. 이렇게 뺐고, 제 시장. 장이 이게 너무 이렇게 커버리니까 이게 시선이 일로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국자하고 나머지 글씨하고의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장자를 좀 작게 쓰거나 아니면 좀 더 거칠게 써가지고 이 밸런스를 좀 맞추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크기에 대한 변화, 그 다음에 강조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가지고 연습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응이 반드시 크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. 이응을 좀 작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글씨의 굵기도 조금 더 변화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괴물이라는 저희 영화 제목을 썼어요. 괴물. 좀 어눌하게 쓰려고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지금 괴물에서 글씨의 굵기를 좀 변화를 줬으면은 더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글씨 굵기가 좀 다 같으니까 좀 재미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붓의 어떤 자유로움,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. 나중에 교수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다시 또 배울 시간이 되면은 교수님 연구실로 오세요. 그러면 교수님이 잘 지도해서 교수님이 한번 써줄게요. 자, 신과 함께라는 글씨를 썼네요. 그렇죠? 신과 함께. 여기서 이 과자가 신보다 좀 작게 써가지고 좀 비례를 맞추려고 노력을 좀 한 것 같아요. 과자가 더 작아야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글씨의 어떤 그 굵기가 조금 더 변화 있게, 깨 같은 경우는 크게 쓸 필요 없어요. 이 깨는. 그래서 함자가 좀 크면 받침 있으니까, 이거 받침이 없잖아요. 그죠? 받침 있고 받침 없고, 받침 있고 받침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받침 없는 것들은 좀 작게 써야지. 받침이 없는데 크잖아요. 그럼 훨씬 커 보입니다. 함이나 이런 것들이 깨보다는 더 크게 쓴 것 같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깨가 훨씬 더 커 보이죠? 뭐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죽여줘야 돼요. 죽여주면은 훨씬 더 예쁜 글씨가 나올 것 같아요. 수고했습니다. 자, 여기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했어요. 그 보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 학생이 도둑이 들어와서 조용히 훔치고 도망가는 느낌을 표현해 봤습니다. 이렇게 했어요. 도둑이 조용히 들어와서 담 넘어서 싹 도망가나 봐요.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. 좋습니다.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그 글씨의 굵기를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,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여백들이 결국은 글씨의 전체적인 어떤 덩어리감이 깨져요.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이런 여백들이라든가 이 일직선에 다 맞출 필요 없어요. 툭자를 내려요. 이렇게 내려요.
그리고 들자를 그대로 당기면은 나름대로 훨씬 더 조용미가 있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됐고요. 신과 함께 어눌하게 썼어요.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멋있게 잘 나왔어요. 예?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감각이 저는 뭐 시도가 좋았어요. 특히 이제 그 이런 굵고 얇고의 어떤 변화 있는 선들,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친 선들, 매끈한 선들 이렇게 해서 조금만 지도만 좀 되면 좋은 것이 나오거든요. 신과 할서 여기 여백 보이시죠? 이 운동장 같은. 그 다음에 과함 사이에도 여백이 있죠. 그 여백이 좀 줄여주고 글씨를 과가 좀 작다면 글씨가 더 예뻤을 것 같아요. 이 보면 우상향이 이렇게요.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신 과가 좀 내려가고 그다음 함자가 올라가고 깨가 좀 내려가는, 그래서 이렇게 W 형태로 가면은 훨씬 글씨가 예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시도 자체라든가 어눌하게 쓰는 이 컨셉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피드백을 또 했어요. 혹시 교수님이 꼼꼼히 보려고 했는데 제출한 학생들은 한 번씩 다 피드백을 하려고 했어요. 혹시 빠진 부분 있으면 교수님한테 또는 이 클래스룸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저는 빠졌어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즉시 이렇게 해드리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오잖아요. 그럼 효관 554호에 오시면 교수님이랑 미리 이제 문자를 좀 주시면은 여러분이 준비해 오시면 교수님이 개인 지도를 해드릴게요.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오신다 그러면은 제가 일정을 다 취소하고라도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, 또 하나는 커피를 직접 타드릴게요. 커피도 직접 타드리고 이름도 직접 써드리고,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교수님과 만난 뭔가 특혜를 한번 드릴 테니까 반드시 교수님 이건 좀 부족합니다. 전 이걸 좀 한번 더 궁금합니다 하면 언제든지 오시고요. 저한테 제 전화번호 아세요? 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010 8242-0720. 자, 그거를 교수님이 한번 써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교수님 연구실이랑 같이 써서 보낼 테니까 교수님이 체크하셔가지고 교수님이 연구실로 오세요.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꼭 알려드릴게요. 자, 전화번호는 자 써서 올려드릴게요. 잠깐만요. 자, 010 사이에 0720 효관 550 자, 교수님 한번 들어볼게요. 이 교수님 교실 전화번호고요. 교수님이 연구실이에요. 네?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은 교수님께 약속을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.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수님 일정을 다 포기하더라도 여러분과 만나는 거를 교수님 준비를 하고요. 여러분 만날 때 교수님 마스크 쓰고요. 조심하고요. 그다음 커피도 타서 대접을 해드릴게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교수님과 쓴 부분들을 자주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. 계속 써보고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교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쓰시면은 여러분이 좋은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들은요,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